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다름을 나눕니다. 별별수원입니다. 별별수원은 각자의 다른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는 별의별 이야기들의 소쿠리 같은 모임입니다. 장안구 파장동 옛 지지대고개에 가면 버스 종점이 나오고 수많은 버스들이 한데 모여 운행을 위해 준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종점에 붙은 법화당 건물 안에는 마을 사람들이 미륵불이라고 부르는 석불입상이 서 있는데요. 사실 이곳은 옛 교통로로서 지금의 산업도로가 나기 전에는 수원에서 서울로 가는 관문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지지대 고개의 정상이 되는데요. 아마도 조선 중기에 누군가 여행길의 안녕을 위해 세운 부처인 것 같습니다. 이곳이 바로 미륵보살이 있는 곳인데요. 미륵당 부처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윤기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미륵땡이를 지키는 부처님인 미륵당 부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네, 지지대 고개 가면 있다고요. 네네.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미륵당 부처가 있는 미륵보살이 있는 이곳 지지대고개, 그러니까 삼남대로의 큰 길목이죠. 네. 정조가 넘어갔고, 그리고 글로 내려오게 되면은 서울 쪽으로는 좀 고촌에도 행궁이 있었고, 수원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노송지도로 해가지고서 아주 그런 길목이죠. 네. 저희 지금의 일본 국도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미륵이라는 곳이 대부분 다 사람들의 교통이 많던 곳에 있구나. 그러니까 삼남대로 길에 가시다 보면은 곳곳에 미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저희는 그냥 스쳐 지나갔나 봐요. 저는 잘 못 그렇죠. 보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로 올라가서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가 말죽거리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말죽거리로 내려오게 되면 거기서 직진을 하게 되면 청산길로 가는 것이 원턱거리라는 길이 나와요. 거기에도 이 미륵당처럼 잘 모셔진 미륵불이 있고요. 네. 그리고 쭉 내려와서 용인으로 들어와 가지고 삼암리로에서 용인으로 들어가거나 할 때도 거기도 또 미륵당이 들어가는 있어요. 입구 쪽에가 그렇죠. 미륵당이 있는 예. 거죠. 그래서 광주로 넘어가도 중간중간에 미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륵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불교에서 나오는 미륵보살도 있지만은 네. 우리가 민생에 살아있는 생활의 어떤 수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미륵이라는 그 어떤 능력이나 이것이 사람들하고 가깝다. 뭐 불교에서는 그 미륵 그러면은 석가모니의 업적을 계승한다는 희망의 부처로도 불려지기도 하고. 네. 제가 불교에 대해서는 잘 깊이 모릅니다만은 도솔천 즉 불교 세계에서 얘기하는 천상의 정토를 가리키는 이상 세계 거기서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한테는 그 고려 때 지나서 조선 시대 때 들어와 가지고 불교 탄압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미륵 신앙으로서의 어떤 미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네. 뭐 전국 어디 가더라도 보면은 아니면 또 벅수라 그래가지고서 작은 토속 신앙 같은 해가지고 돌로 만든 네. 어떤 데 보면 좀 뭔가 모양이 조금 이상한 그런 것도 돌부처 같은 것도 네네. 있죠.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안녕을 빌어주고 또 어떤 자손의 번창 또 사고의 예방 네.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미륵보살한테는 있는 것이 아니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 파장동의 행정명 파장동인데 그 법화당 사람들은 그냥 미륵당이라고 그래요. 네. 또는 뭐 그냥 좀 오래되신 분들은 미륵땡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여기서 했던 그 미륵당의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미륵당 부처의 얘기를 좀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이제 임진왜란 때로 또 거슬러 올라가요. 네. 얘기가 시작은 임진왜란 때 한창 그 일본 외병들이랑 그 전투를 많이 하는데 지대고개에서 그 조선군이 일본군에 밀려가지고서 이 현재 이 미륵당 있는 이 골짜기 그 파장동 그쪽에 안에 골짜기가 깊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계산 쪽으로. 네네. 그래서 이 골짜기에 조선군이
숨어 들어옵니다. 어. 근데 이제 이를 일본군이 쫓아오다가 네. 이 미륵당 부처한테 조선군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모양이에요. 아, 참 미륵당 부처 돌부처한테 물어봤다는 얘기가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그 어려운 얘기지만은 네. 나름대로 물어보는데 이 미륵당 부처가 그 나름대로 있는 것을 좀 가르쳐 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조선군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모양입니다. 정말요? 예, 예, 예. 이럴 수가. 근데 뭐 이거는 뭐 어느 역사에 나와 있는 얘기도 아니고. 네네. 광교산, 예, 광교산 기슭에서는 옛날에도 대승을 이런 그런 대첩을 이런 얘기도 많으니까. 그래가지고서 그 나름대로 이 미륵불을 조선군 사람들이 거기다 화풀이를 한 모양이에요. 싫어했겠죠. 그래서, 알려줬으니까. 예, 그래서 그 부처의 목을 잘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참 얘기가 또 재미난 것이 아까도 이제 그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미륵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거슬러서 지대고개를 넘어가게 되면 고천으로 해가지고서 과천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네네. 그게 또 정조가 넘어온 길이잖아요. 거기에 갈산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네. 갈미 해가지고서. 근데 이 갈산이 어디냐면은 지금 얘기하자면 평촌 농산물 시장 있는데, 그러니까 계명대학교 정문 쪽이 돼요. 거기 네네. 갈미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도 부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는 아마 거기는 좀 생김이 좀 여자스러웠고 여자 부처라 그리고 이쪽에 이 지지대국에 있는 부처는 남자 아니었느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그 얘기는 그래요. 갈산에 있는 그 부처는 끝까지 입을 다물어 가지고 예, 그래서 순환을 안 당했는데 네. 어떻게 이쪽에 계신 우리 그 미륵불은 조선군한테 오히려 목을 다치는 네.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뭐라 그럴까? 근데 지금에 있는 미륵은 그렇다고 저기 목이 없는 그런 미륵은 아니에요. 그 안에 네. 법화당 모셔진 미륵은 유교가 지나고 나서요. 네. 1959년에 이제 한 독지가가 나타납니다. 네. 그래가지고서 부러진 목을 붙이고 해서 그 거기다 정자각을 씌우죠. 대부분 다 미륵들이 보면 그냥 노지에 네. 집이 없이 있는데 여기다 이게 이제 집을 져가지고서 그 법화당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집을 짓는 거죠. 네. 그래서 가만히 거기에 들여다 보면은 얼굴은 좀 긴 편이고 네. 길은 늘어져 있고 이거 아마 저도 한번 이렇게 살짝 들여다 봤는데 네. 석불에 이거 일부는 채색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광주에 가게 되면 그 도화산, 도촉산인가 도촉면 쪽에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막 그 무속신앙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흰색을 칠해가지고서 좀 이상한 형상을 하는 그런 미륵들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그 색채를 해가지고서 네. 약간 좀 보기가 그런데 몸에 일부가 나와 있고 상당히 또 일부는 지하에 묻혀 있고요. 높이는 그래서 한 2.5m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얼굴이 상당히 긴 편이에요. 1m가 넘어요. 그러니까 언제 때 미륵인지는 뭐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서 그 미륵의 생김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미륵이 어떤 민간 신앙으로서 네. 이렇게 보살이 중간중간에 있다는 거. 용인을 가게 되면 미평리에도 미평리 미륵이라고 해가지고 한 높이 한 4m짜리 미륵이 있고요. 네. 안성 쪽에도 상당수가 미륵이 많아요. 그래요? 예, 뭐 여주를 가도 강모서리에 그 나룻배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미륵이 있는 동네도 있고요. 도초에 대부분 다 사람들이 교통이 많았던 곳, 그러니까 육로든 해상 교통이든 이런 것들이 미륵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안전을 수호하고 그렇죠. 기리는 마음에서 동네 예. 곳곳에 큰 길가에 이렇게 해놔 봐요. 그렇죠. 마을의 안전.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또 이정표가 되는 그런 그렇죠. 마을을 그런, 들어설 때나 역할도 하는 그런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지대 곡에 특히 그 지지대란 말이 그 정조 때 나온 말 아닙니까? 네. 늦게 가서 그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한번 더 보자 해서 생긴 것이 지지대 고개인데 그 지지대 고개는 사실 살아있는 그 전설들이 많아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그 정상으로 올라가시다 보면은 이 법화당에서 정상으로 올라가시다는 그 9길 옛길로 올라가시다 보면은 중간에 프랑스군 참전비가 있고 그 중간에 괴목종이라는 조그만 다리가 있어요. 아. 그 괴목종이라는 비석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괴목종이라는 비석이 정조가 그 행차하면서 수원 시내 곳곳에 많은 비석을 세워요. 일정 거리를 두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어떤 길에 대한 안내가 아니었겠느냐. 아, 이정표 예, 그것도. 예,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세류동에도 세류천비 뭐 이렇게 가지고 많이 세웁니다. 네. 여기 또 남원 쪽에도 보면은 그 비석이 또 하나 또 있어요. 남창교 뭐 다리라 해가지고 네네. 있는데 그런 전 의미도 있지만은 이곳 그 파장동의 계목종에는 또 새로운 얘기가 또 있어요.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한풍골 내지는 한양골이라는 그 옛 지명이 있는데 네. 그 설화가 참 재밌어요. 아, 거기에 도적이 살아요. 도둑이요? 도적대들이 네, 사는데 네. 도적대들이 넘어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적질을 합니다. 음. 근데 재미난 게죠. 돈을 많이 달래는 게 아니고요. 그저 한 양 정도. 네. 그러니까 많이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배고픈 걸 그냥 그거 하려고 했을까? 글쎄요. 밥만, 뭐 이왕저기 하는 거. 배만 좀 채우려고 했을까요? 근데 이 도적이 아마 네. 제 생각에는 의적이지 않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네. 파장동 이쪽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줬다. 아. 예, 그런 그 얘기가 뜻이. 있어가지고서 참 이 지지대국에는요. 지금도 우리 수원서 보게 되면은 파장천, 정자천 쪽에 이제 그 가장 오래된 그 꼭대기지만은 나름대로 상당히 참 재미나고 그 산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지 여러 가지 설화가 서려 있는 그런 얘기가 있고 해서 저는 이 지지대국에 앞으로도 이제 더 이상은 뭐 길을 넓히려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네. 이런 법화당 이곳이라든지 네. 지금도 거기에는 아까 우리 그 진행자께서 소개하셨지만은 거기에 차고지도 있지 않습니까? 차고지 있죠. 그렇죠. 네. 그러한 식으로 이제는 또 아마 그 차고지를 어떻게 보면 우리 미륵보살이 또 지켜주는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그래서 있겠네요. 저는 그래서 참 요소요소에 아무리 옛적이고 뭐 하더라도 요소요소에 다 있을 만한데 그러한 민간 신앙들이 다 있는 게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냥 무속이고 그냥 뭐 미신이다 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살아온 얘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전이라는 거는 민생이고 네. 우리가 살아온 인생살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법화당 미륵댕이 이 보살에 저는 그런 의미를 좀 저는 둡니다. 그렇죠. 우리가 옛것을 잘 돌이켜볼 수 없는 그렇죠. 시간들이 많은데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그곳에 그것이 이런 생각들이 많이 그렇죠. 들어요. 맞아요. 옛 것을 보고 오늘을 보고 내일을 본다는 그런 얘기가 아마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느냐. 맞아요. 제가 살면서 진짜 그런 생각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옛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다. 그렇죠. 속담도 하나 틀린 게 없다. 진짜 한번 뭔가 좀 난간에 부딪혔을 때는 그러한 속담이라든가 명언을 한번 되짚어 보면 우리의 그렇죠. 삶에 좀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민속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전에는 학습으로만 배웠지만 지금 내가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지나치다 보면 학습이 아니고 경험으로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마음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모르는 그런 요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그렇죠. 우리가 좀 더 관심 깊게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옛 것을 보고 오늘을 배우고 하는 얘기는 정말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네, 정말 어떻게 옛날 분들은 그렇게 똑똑했을까요? 선견지명, 네, 선견지명. 이렇게 산업화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그런 그렇죠. 모든 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고 이런 게 웬만해서는 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같은 거 아닌가요? 그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이 돼도 네. 결국은 사람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AI가 생기고 챗봇으로 뭐 만들어도 자료는 남아 있고 사람이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죠?
사람이 보고 듣는 걸로 만들어 그렇죠. 놓는 거니까. 좀 다른 비유인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AI를 이겨내야 돼요. 그렇죠.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조정해야죠. 맞아요. 예. 조종은 사람이, 그렇죠. 예. 기계는 기계일 뿐. 그렇죠. 기계는 기계일 뿐이죠. 맞아요. 저는 요즘 이렇게 시골에 내려갈 때 생각하면 운전하고 가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전라도다 보니까. 음. 근데 이걸 정말 앞으로 10년, 20년은 분명히 비행기가 개인 비행기가 날아다닐 거다.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럴 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빠르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지금 세상이니까. 근데 그게 제 머릿속이 좀 느리게 가더라도 천천히 따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요즘 다양한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급변하는 날씨가 결국은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안타깝죠. 그렇죠. 빙하 속에 짐 무너지는 거 보셨죠? 네. 이게 지금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늦기 전이라도 새로이들 각오를 다지고 그래야죠. 네, 이렇게 미륵이 우리의 이정표를 만들어 주었듯이 그렇죠. 앞으로 우리도 우리의 이정표를 잘 만들어 가면 우리의 후손들이 그걸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저도 물론 카톨릭이지만은 미륵을 보는 그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오늘도 미륵의 세계에 흠뻑 빠져봤는데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 보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